그분들 중에 롱런 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자신이 투자의 신이다 그렇게 포장하시기보다는 겸손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지나친 과신의 영역에서 그분들이 빠져나오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성공적으로 이어왔던 주식 투자가 어쩌면 운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30대 이상으로 접어들면 연애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갑자기 확 많아지더라고요. 그거 저 왜 그런지 알아요. 바로 어떤 강렬한 경험과 연결이 지어진 감정 기억 때문인데요. 특정한 사건이 뇌리에 탁 박히면 그때 이러이러했으니까 앞으로 또 그런 상황에는 전부 그렇게 될 거야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거죠.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봤는데 말이야. 땡땡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다 별로야. 어휴, 눈만 높고 여자들한테 바라는 것도 어찌나 많은지 돈도 많이 버니까 여성 편력도 생겨서 바람도 잘 피는 것 같아. 나는 그 직업 종사자는 일단 거르고 봐. 이런 류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강렬한 감정이 담겨있는 기억이 자신의 그 연애의 발목을 붙잡는 건데, 그렇게 나를 붙잡는 기억이 하나 둘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연애가 힘들어지겠죠.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와 비슷한 성격의 감정 기억이 우리의 투자를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어떤 독특한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이 있을 텐데 그 감정이 기억으로 자리 잡아서 그게 투자에 영향을 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에 있어서 뜨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나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친 과신이라는 그런 감정입니다. 첫 번째로 특정 투자 방식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투자는 무조건 틀렸다, 무조건 잘못됐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사실 무조건 틀린 건 없겠죠. 어떤 조건에 있어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투자의 조건 설정 그 부분인데, 한쪽을 무조건 틀린 것으로 몰아가고 한쪽을 무조건 맞는 것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의 투자에 이롭지 않습니다. 특정 투자 방식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하는 사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볼 건데요. 국내 주식하다가 지난번에 내가 너무 크게 잃었어. 나 다시는 국장에 안 들어갈 거야.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주식 투자하시다가 큰 돈을 잃어가지고 우리 가족 얼마나 힘들었는데 난 절대로 주식 투자 안 해. 우량주 투자가 좋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제너럴 일렉트릭은 과거에 세계 1등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죽쓰고 있잖아. 이런 과거의 특정 기억에 딱 하나에 얽매이다 보면 이처럼 투자에 대해서 스스로의 편견에 강하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편견이 늘어갈수록 점점 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가겠죠. 좋은 기회가 막 우리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좋은 기회가 우리를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릴 때 두려움이 앞서 나가가지고 그 문을 막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굳게 닫혀있는 마음은 성공적인 투자 기회한테 곁을 내주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경험에서 우러난 두려움이 아주 없진 않은데 그게 너무 강하면 좀 투자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너무 강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나치게 자신을 믿는 것도 감정 기억에 강하게 사로잡힌 예입니다. 자신을 투자 천재로 인식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도 나는 투자의 신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왜 이렇게 TV 보면 슈퍼게이미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분들 중에 롱런 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자신이 투자의 신이다 그렇게 포장하시기보다는 겸손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지나친 과신의 영역에서 그분들이 빠져나오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성공적으로 이어왔던 주식 투자가 어쩌면 운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친 과신에서 빠져나와서 늘 겸손해야 하는 게 바로 저는 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나친 과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투자는 어느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까요. 특히 특정 종목의 약진을 예상해서 사고 파는 그런 투자를 반복하시는 경우에는 만약에 그 성공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자기 과신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강렬한 성공에 대한 기억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끔 합니다. 이거는 도박자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알려져 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완전히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거는 보통 이게 자멸의 전조 증상이라고 봅니다. 더 큰 한 방을 노리는 레버리지 투자는요, 그동안
그동안 이제 누려왔던 우리의 운을 물거품으로 만들기가 쉽거든요. 이런 감정기억과 편견을 내려놓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기억으로 채색된 안경을 쓰고 바라봅니다. 시장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그런 경험의 색깔이 씌워진 안경이 있을 텐데 그런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과거에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이런 것들이 잔뜩 덧칠해진 그런 안경을 쓰고 시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단 하나인데, 지표는 단 하나인데 사람마다 그 해석이 다 달라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안경이 점점 더 탁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시장을 막 거칠게 왜곡해서 보는 일도 발생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감정기억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나의 계좌를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보는 거예요. 한때 박스오피스를 들썩이게 했던 월드워 Z라는 영화가 있어요. 대부분의 좀비 영화처럼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온 세상이 좀비로 막 들끓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유일하게 이스라엘만큼은 좀비로부터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엔 조사관이었던 주인공 브래드 피트가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날아갔습니다. 어째서 당신들 나라만 안전한 겁니까? 이렇게 브래드 피트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10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시민회의에서 설사 9명이 동일한 결론을 내려도 마지막 10번째 사람은 의무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장일치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제도인 10번째 사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감정기억에서 비롯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비효율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10번째 사람을 깨워야 합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을 텐데 그것에 한번 반대 의견을 끄집어 내보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도요, 이것과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악마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한 인물을 성인으로 정할 때 이 악마의 대변인은 그 인물을 비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무조건 막 비판할 구실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같이 보수적이고 엄숙한 집단에서는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악마의 대변인 제도를 통해서 그런 만장일치의 불합리성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반합의 변증법적 사고방식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변증법은 정명죄, 반명죄를 사용해서 합명죄를 이끌어내는 논리적 사고방식이에요. 정반합, 이거 어렸을 때 윤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토론은 이 변증법, 정반합에 입각해서 전개가 됩니다. 자신의 투자 결정에 있어서도 머릿속에서 이 변증법적 사고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가야겠죠. 단 하나의 의견에 딱 사로잡히는 거는 투자 결정의 후회를 초래하니까요. 2016년, 2017년도에 특히 부동산 하락론에 지나치게 심취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게 그런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겠죠. 하락론에만, 상승론에만 탁탁 너무 사로잡히면 그 외의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와 정반대의 의견이라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진 의견과 나와의 대척점에 있는 그런 의견이 잘 어우러진다면 또 내가 몰랐던 최적의 의사결정을 찾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감정기억과 그리고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다면 주식시장에서 좀비떼가 출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준비가 될 거예요. 혹시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투자가 꽉 막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투자관과 정반대의 의견에도 한번 귀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